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시장 점검해 보면서 특히나 이 조정 구간 나오고 있는 흐름에서 우리가 포지션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제가 좀 차분하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원전 쪽도 무너짐이 나오면서 이 조선 그리고 방산 그리고 이 원전 그리고 추가적으로 화장품까지 전체적으로 시장을 이끌어왔던 섹터 전반적으로 조정 흐름이 나왔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현재 구간에서 어떻게 흐름을 바라봐야 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제가 항상 조선과 방산 원전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특히나 이 원전 쪽 같은 경우에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너무나 많이 올라옴에 따라서 적절한 조정 구간을 좀 기다려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그리고 이 조선 같은 경우에도 하나오션을 최우선주로 좀 보면서 그 다음에 이 삼성중공업을 좀 유심 깊게 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특히나 이 방산 쪽 관련해서는 기존의 이 LIG 넥스원이라든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좀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리고 단기적인 좀 부담감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항공우주라든지 아니면 이 풍산 쪽을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유통업체를 좀 보자. 왜냐하면 인디업체 같은 경우에는 실적 전망치가 사실 뭐 수주를 받고 이런 흐름이 아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 제품 출시를 앞두고 살짝의 이 비수기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유통망을 구축해 나가는, 즉 어느 정도 확보된 물량을 바탕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러한 기업들 위주로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특히나 이 조선, 방산, 원전, 화장품 쪽에서 이번 조정에서 집중해 봐야 되는 섹터는 무엇인지 말씀드리면서 추가적으로 이 반도체 쪽도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조선과 방산, 원전, 화장품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이 반도체 쪽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자, 최근에 지금 반도체 쪽이 살짝 주춤하고 있는 내용이 결국에 이 반도체 품목 관세에 대한 이슈 때문에 시장이 우려심을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 25일 날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관세 우려, 특히나 이 반도체 쪽에 대한 관세 우려가 사그라들게 되고 이제 우려심이 걷어내지게 된다면 그때서부터 반도체 쪽에 수급이 쏠릴 수 있다라는 부분도 꼭 한번 기억해 보셔야 되고, 자, 그러면 이제 반도체 쪽에서 어떤 라인들을 봐야 되는가? 자, 최근의 흐름을 보시면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보다 더 큰 아웃퍼폼을 보여주고 있는데, SK하이닉스를 봐야 될 것인가 아니면 이 삼성전자의 밸류체인을 봐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판단을 해봐야 되는 시기가 왔죠. 자, 요 며칠 동안의 조정 흐름 대비해서 삼성전자가 굉장히 잘 버텨주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SK하이닉스의 흐름보다 삼성전자의 흐름 자체가 굉장히 조금 더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영상뿐만 아니라 저번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제 삼성전자를 기점으로 이 삼성전자 밸류체인을 좀 체크해봐야 될 시기가 왔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자, 삼성전자가 문제가 되었던 부분은 바로 첫 번째로는 이 파운드리 쪽에 대한 적자가 워낙에 심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D램 쪽에서 HBM이 힘을 못 쓰다 보니까 특히나 이 레거시 D램 쪽에 대한 한계, 그리고 HBM 쪽 공정에 대해서 가동률이 안 나오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영업이익적으로 문제가 됐던 거거든요. 근데 최근에 뭐 엔비디아 쪽 이 HBM3E 12단에 대한 통과를 완료했고 조만간 이제 납품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D램 전반적으로 살아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 파운드리 쪽도 워낙에 지금 TSMC에 대한 점유율이 높았고, 특히나 이 TSMC에서 이 고객사들 줄 세우기 이런 흐름들이 나오면서 지금 전반적인 글로벌 고객사들이 삼성전자의 좀 양강 구도, 즉 TSMC랑 삼성전자랑 두 가지 파운드리 옵션을 놓고 보는 게 사실 장기적으로 훨씬 더 좋다라고 하는 그러한 흐름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삼성전자의 밸류체인 그리고 삼성전자의 흐름도가 양호하게 지금 전환되고 있는 시기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반도체 품목 관세에서 특히나 이번에 25일 정상회담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내용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현 정부에서 빠르게 이 반도체 품목 관세에 대해서 빠르게 이슈를 해소해 주거나 아니면 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때 우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품목 관세에 대한 해당이 안 들어가게 돼버리면 순간적으로 시장이 반도체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사실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삼성전자 흐름으로 계속적으로 좀 추적을 해보셔야 된다라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결국에 우리가 삼성전자의 밸류체인을 봐야 되는데 삼성전자에 투자하는 것도 좋겠지만 삼성전자의 밸류체인에 우리가 집중해 보는 게 수익률 면에서 조금 더 좋은 흐름을 가져갈 수 있겠죠. 자,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게 결국에 이 두산 테스나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의 매출 비중이 워낙에 높기 때문에 밸류체인 1티어로 좀 꼽히는 거고, 그 다음에 심텍 관련해서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좀 추적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심텍도 현재 구간 천천히 모아가기 흐름에서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D램 산업 전체적으로 DDR4에서 DDR5로 넘어가면서 결국에 이 패키징 기판이 핵심 공정이 되기 때문에 이 패키징 기판 쪽에서 국내 1위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심텍에 집중해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한미반도체는 조금 더 흐름을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왜냐하면 지금 중국 쪽에 대한 HBM 납품이 진행이 되더라도 지금 뭐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에 있어서 특히나 이 HBM TC 본더 이 장비에 대한 수준은 크게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다시 한번 한미반도체가 뭐 강한 상승 모멘텀을 이끌었던 24년 흐름이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고, 결국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삼성전자에 대한 밸류체인을 우리가 보자라고 말씀드리겠고, 밸류체인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해보자면 일단 이 두산 테스나 그리고 심텍 그리고 이 대덕전자까지 좀 주목해서 보시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AI 수요가 하반기에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라고 하게 된다면 이 삼성전기에 있어서도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MLCC 쪽에서 AI 매출 비중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하반기 매출액에 대한 비중 자체가 AI 쪽으로 넓어질 가능성을 우리가 좀 기억해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특히나 이 OLED 쪽을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해 봐야 된다. 자, 왜냐하면 저번 주에 나온 이슈가 이 BOE, 이 중국의 BOE에 대한 제재가 나오면서 우리나라의 특히나 삼성 디스플레이 그리고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수혜가 기대가 되고, 특히나 이 LG 쪽에 대한 수혜가 기대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 결국에 이 애플 쪽에서 이 삼성 디스플레이에 대한 OLED 패널을 계속적으로 받기 시작한다면 삼성 디스플레이가 독점 공급을 할 수밖에 없죠. 자, 그러다 보면 애플이 우려심이 나오는 게 삼성 디스플레이의 목을 매게 되고 삼성 디스플레이의 흐름에 좌지우지하는 그러한 흐름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애플이 이전에 어떠한 흐름을 보였었냐면 삼성 디스플레이와 바로 중국의 BOE 이렇게 양강 구도를 펼쳤던 게 애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BOE가 없어지고 이 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를 놓고 봤을 때 LG 디스플레이 가능성이 높다라는 사실도 꼭 한번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이번 모멘텀으로 단순히 BOE에 대한 제재뿐만 아니고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양강 구도로 펼칠 수 있는 기업 자체가 LG 디스플레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LG 디스플레이를 좀 주목해 보자라고 말씀드리겠고, 물론 삼성 디스플레이는 상장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밸류 체인이었던 제가 덕산 네오룩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죠. 덕산 네오룩스 같은 경우에도 물론 강력한 흐름을 보여주진 않겠지만 지금처럼 지수가 조정이 나오는 구간에서 우리가 적절한 비중을 모아가기에 가격대가 좀 알맞다라는 사실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조선과 방산 원전 화장품으로 좀 넘어가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조선과 방산 원전 화장품에 있어서 이제 종목별로 좀 접근을 해야 되고, 제가 기존의 조선 같은 경우에는 하나오션을 좀 많이 강조드렸는데 이제 하반기서부터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게 바로 삼성중공업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다만 현재 구간에서 좀 매수가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LNG 관련해서 수주가 나오게 되면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추세를 이어갈 확률이 높긴 하지만 현재 구간에서 신규로 접근하기에는 심리적으로 특히나 이 가격대가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 것도 맞기 때문에 일단 최우선주로서 하나오션에서 삼성중공업으로 변경을 하면서 조금 더 기다려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나 방산 쪽에 있어서는 저는 계속적으로 좀 추적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이 풍산 쪽, 풍산이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었던 부분이 다시 한번 방산업계가 살아나는 시기가 다가올 거거든요. 아마 이 하반기에 지금 중동 쪽에 대한 수주 모멘텀, 전반적으로 방산업계에 있어서 중동 쪽에 대한 수주 모멘텀이 나오게 된다면 다시 한번 좀 랠리를 펼칠 수 있는 시장이 마련되긴 하겠지만 지금 단기적으로는 조정을 피해갈 수 없다라는 부분은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풍산 같은 경우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게 우리가 천천히 모아가기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풍산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하반기에 대한 매출액 성장폭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집중해 보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방산 쪽에서 또 한번 집중해 봐야 될 게 바로 LIG 넥스원을 좀 봐야 되긴 하는데 최근에 실적 발표 이후에 좀 충격이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추가적인 조정을 우리가 조금 더 기다려 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싶습니다. 만약에 정말 이 40만 원 초반대까지 오게 된다면 다시 한번 좀 잡아봐도 되는 구간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들고, 제가 결국에 이 60만 원 구간에서 뭐 이전 영상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자리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자리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매수는 자제하고 우리가 이 조정을 기다려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방산주로서 최우선 종목으로는 일단 풍산이 좀 저평가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풍산 쪽을 좀 바라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시장 흐름에 따라서 추가적인 조정이 나오게 되면 LIG 넥스원을 한 40만 원 초반대 구간에서 우리가 좀 지켜보자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원전 쪽에 대해서는 지금 이 웨스팅하우스 쪽에 로열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 단기적인 쉬어가기 흐름이 나올 자리이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도 조금 기다려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지금 이 매출액과 영업이익 성장폭에 비해서는 사실 주가가 많이 올라온 편에 속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번 악재 이슈 나오기 전에 주가가 계속 매달려 있었던 것도 결국에 이 SMR 관련해서 이슈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 SMR 관련해서 시장에서 상당히 기대폭이 높았던 건데, 이 로열티 불공정 계약 이슈가 좀 대두가 되면서 시장에서 충격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하반기에 SMR 관련해서 착공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좀 여름 시즌이 지나가게 되고 좀 선선한 가을이 오게 되고 초겨울에 입장을 하게 되면 그때 좀 SMR 관련해서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해당 플랜이 좀 변경이 되게 되면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빠르게 영상을 통해서 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결국에 화장품 쪽도 우리가 이제 하반기 쪽에 바라봐야 되는데, 자, 우리가 화장품을 바라봐야 되는 이슈는 무엇이냐면, 자, 화장품을 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자, 이 상반기에 신제품 사이클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여름철에는 대부분 신제품 사이클이 없습니다. 이 하반기에 신제품을 출시를 하면서 이제 매출액과 영업이익 성장폭을 기대해 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화장품의 주가 사이클상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조금 쉬어가기 흐름이 나올 수 있다. 다만 이제 하반기서부터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 많은 제품이 나오면서 이제 글로벌적으로 인기가 되는 제품군에 한해서 시장에서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은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APR 관련해서 APR은 주가가 사실 뭐 무너졌다라고 보긴 힘들죠. 자, 그런데 이 실리콘2 최근에 뭐 달바글로벌 이렇게 좀 무너진 이유가 사실 시장의 기대치가 워낙에 좀 높았기 때문이거든요. 만약에 시장 기대치를 배제하고 보게 되면 화장품 섹터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성장하는 흐름인데, 시장 기대감이 워낙에 이렇게 치솟았기 때문에 이 갭을 맞추지 못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 갭 같은 경우에도 이번 충격 이후에 어느 정도 시장 전망치가 좀 내려오게 되면서 이 갭이 또 한번 맞춰지는 시기가 오게 되면 그때 다시 한번 또 화장품에 대한 강세 랠리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구간에서 화장품을 놓으면 안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다만 여름철은 사실상 비수기에 해당되는 것도 맞긴 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천천히 지켜보자. 실리콘2 같은 경우에도 하반기에 유통 매출액을 보면서 우리가 좀 주목해보자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 총 정리해 드리자면, 일단 첫 번째로는 반도체 품목 관세가 시장에서 어느 정도 우려심이 사그라들고 이슈가 해소되게 된다면 삼성전자 비롯해서 삼성전자의 밸류체인 우선적으로 우리가 좀 보자라고 말씀드리겠고,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두 번째, 이 조선과 방산이나 원전 그리고 화장품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것인가, 여기서 지금 다 팔고 우리가 도망쳐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좋은 종목들을 저가 매수해 살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판단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은 제가 조금 천천히 지켜보면서 모아갈 종목은 모아가자라고 안내를 드렸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을 종합해 보셔서 구독자분들의 포트폴리오를 점검하는 그러한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실 뭐 상법 개정안, 세법 개정안 관련해서 어느 정도 정책에 대한 모멘텀이 나오고 있지 않은 공백기에 좀 해당이 되고, 그리고 특히나 뭐 잭슨홀 미팅이라든지 한미 관련해서 정상회담을 또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불확실성이 많을 때는 사실 뭐 시장의 단기적인 조정도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앞으로의 상승 랠리가 중요한 건데, 자, 이 상승 랠리가 나오려고 한다면 이 상승 랠리가 나오는 조건은 가장 첫 번째로 지금 정책에 대한 모멘텀이 나와야 됩니다. 이 세법 개정안,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시장에서 강한 이슈를 불어줘야 우리 코스피가 3200포인트를 뚫고 3300포인트로 향하는 그러한 구조를 만들 수 있고, 만약에 시장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했을 때는 단기적인 조정폭이 좀 깊어질 수 있다는 부분도 마음 한켠에 좀 생각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지수 레벨을 예측해 보기보다는
시기보다는 우리가 좋은 종목들을 좋은 시기에 잘 모아갈 수 있는 시기로 활용을 해보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또 만약에 특별한 변수가 나오거나 아니면 이 잭슨홀 미팅 이후에 변수가 나오게 되면 그때 또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제가 항상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강조 드리는 거 있죠. 만약에 지금 시장 대비해서 본인의 포트폴리오 상황이 좋지 못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영상 더보기란에 저희 개인 번호 남겨둘 테니까 자,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회사랑 연계해서 무료 포트폴리오 관리 그리고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구독자분들 이번 주도 성투하시고, 저희 채널 좋아요와 구독 정도는 돈 드는 거 아니니까 꼭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